세상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면서도 정작 자기 머리 위에 놓인 쓰레기 더미는 보지 못합니다. 많은 이들에게 타인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의 즐거움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항상 당신의 결점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궁핍한 사람은 풍족한 사람을 보며 불편함을 느끼고, 분노에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조롱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하며, 교활한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 정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은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쉽게 미워하고 쉽게 서운해하며 쉽게 분노하는 것은 모두 불안한 내면과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모두는 타임머신을 타고 어린 시절로 돌아가기를 꿈꿉니다. 어릴 적 우리는 얼마나 순수했나요? 쉽게 웃었고 그만큼 더 쉽게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고 더 많은 번뇌에 시달리며 소위 행복이라는 것을 얻기가 참으로 어려워집니다. 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명랑하고 순수했던 아이에서 메마르고 까칠하며 불행한 어른으로 변해버린 걸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얼룩진 안경을 고집하며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에는 티 없이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았지만 이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맑은 시선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얼룩덜룩한 색안경을 쓴 것처럼 말이죠. 사회가 발전하면서 우리는 삶과 타인에 대한 옳고 그름의 논리에 갇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우리는 늘 두 가지 경향을 보입니다.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 핑크빛 안경을 통해 보고, 반대로 원하지 않는 일, 싫어하는 사람은 검고 얼룩진 렌즈를 통해 바라봅니다.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삶의 사람과 사건들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쉽게 용서합니다. 아이들의 짓궂은 장난에도 미소 지을 수 있고, 듣기 거북한 이야기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들어줄 수 있으며, 받아들이기 힘들어 보였던 일들과도 쉽게 타협합니다. 그럴 때면 온 세상이 더없이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마음에 작은 걱정이라도 차오르거나 과거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즉시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 더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외침이 시끄러운 소음으로 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 한마디에 쉽게 분노하거나 상처받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쓸 가치도 없던 사소한 일들이 감당하기 힘든 번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샅샅이 훑기 시작하며 그들의 잘못을 기어코 찾아내 비난하고 질책합니다. 마치 그것이 불안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는 방법인 것처럼요.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우리는 들으려 하지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쓰레기 더미를 억지로 올려놓고 비난하고 비판하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타인의 잘못만을 끊임없이 보는 것 자체가 친구와 동료들 사이에서 우리 이미지를 더욱 추하게 만드는 원인이 아닐까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으려 애쓰는 것은 자기 머리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좋지 않은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스스로에게 번뇌를 더하는 짓입니다. 생명은 참으로 짧고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저승사자가 우리 이름을 부를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잘못을 심판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 얼룩진 안경을 더는 고집하지 마세요. 그것을 내려놓을 때 삶은 더 아름답게 드러나고 행복은 더 쉽게 우리 시야에 들어올 것입니다. 옛 현인들이 가르치지 않았던가요? 항상 다른 사람의 잘못은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보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불행이다라고.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과 방식은 다른 사람이 영원히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누구이든 다른 사람이나 이 삶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빨리 알수록 좋은 것들이 인생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당신의 삶이 고단하고 위태롭지 않을 것입니다. 등 뒤에서 하는 말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고칠 생각은 않고
당신 삶의 실수만 들추는 사람들이니까요. 다른 사람이 비판할 권리가 있다는 현실은 받아들이되 그들의 모든 말에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삶을 사세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은 무시하세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강철처럼 단련시키세요. 열정을 따라 행동을 시작하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을 다른 누군가로 만들려는 세상 속에서 온전한 나 자신으로 남는 것은 당신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입니다. 사실 사람은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을 명확히 따지기보다 감정, 편견, 그리고 특히 자존심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을 초라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은 핑크빛 안경으로 보고 반대로 원하지 않는 일, 싫어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검은 안경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은 세상이 문제이거나 다른 사람이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문제로 가득 차고 부정적인 감정과 편견을 가진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모두가 잘못된 것처럼 보이고 무슨 일이든 상처로 다가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아간다면 결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삶을 부여받았으니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애쓰며 살아가세요. 외부 세상의 모든 시비와 다른 사람의 삶은 떨쳐버리고 살아가세요. 그들이 어떤 길을 가는지는 밖에 서 있는 사람이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들을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황에 직접 처해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 감정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삶을 즐겁게 살려면 절반은 명료하게, 나머지 절반은 때로는 조금 어수룩하게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너무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은 똑똑히 보고 나면 오히려 하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은 깊이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사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는 다른 사람이 평생 공유할 수 없는 자신만의 구석이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은 혼자서 받아들이고 조용히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매일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내일 우리를 기다리는 기쁨이 얼마나 많을지,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얼마나 남았을지, 우리가 노력으로 열어야 할 문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슬픔이 있어야 세상이고 쓴맛과 단맛이 있어야 인생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룻밤 자고 나면 모든 것을 과거로 흘려보내세요. 어제의 일을 계속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더욱 지치게 할 뿐입니다. 남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남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내고 선택한 길을 걸으며 자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다짐하세요.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고. 살면서 이익이 생겼을 때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 하지 마세요. 평생을 다투어도 이익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만족할 줄 알고 멈춰야 합니다. 당신이 이치에 맞다 해도 사람을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붙이지 마세요. 세상의 이치는 천년을 논쟁해도 끝이 없습니다. 승리를 얻는다 해도 선량함을 잃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졌어도 다른 사람을 비웃거나 비교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쉽고 물건과 물건을 비교하면 하나를 버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영리한 척하면 주위에서 의심하고 너무 완벽을 추구하면 반감을 사기 쉬우며 너무 교만하면 사람들이 멀리합니다. 지나치게 생각하면 번뇌가 생기고 너무 세세하게 신경 쓰면 스스로를 얽매게 되며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면 자신만 지치게 됩니다. 마음이 행복해야만 나날이 평온하고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야만 인생이 살만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이 생이 지나면 다시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감정이 옅어졌을 때 우리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고 끝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를 가장 환하게 웃게 하고 가장 서럽게 울게 하며 가장 오래도록 그리워하게 만드는 한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산 물건은 가격을 비교할 필요 없고 먹은 음식은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랑했다면 의심하지 말고 헤어졌다면 원망을 심지 마세요. 잘못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맞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과 같습니다. 신으면 발이 아프고 버리자니 아깝습니다. 하지만 그 아까움 때문에 앞으로의 길 내내 고통받는 것은 정말 가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감정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을 준다 해도 머지않아 망가뜨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슬픈 일은 친했던 사람이 멀어지는 것, 너무 진지했던 것이 고통으로 돌아오는 것, 믿었기에 이용당하는 것, 처음에는 다정했지만 나중에는 무심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은 손안의 모래와 같아서 색에 볼수록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때로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은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다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돌아갈 수 있다 한들 무엇이 달라질까요? 그러니 인생은 앞을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계속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면 자신이 왜 선택하고 시작했는지 그 동기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삶은 훨씬 단순해질 것입니다. 세상에 떠나보내지 못할 사람은 없고 아물지 않을 상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할 뿐입니다. 당신과 동행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 주리라는 법은 없고 당신을 걱정하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이 아무리 깊어도 소홀함을 견딜 수는 없고 마음이 아무리 뜨거워도 냉담함을 참을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등을 돌린 후에야 깨닫지 말고 마음이 상한 후에야 급히 수습하려 하지 마세요. 넓은 세상에서 인연으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작은 마음에 당신을 담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하루아침에 형성되지도 1분 1초 만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점점 멀어지면서 애정도 서서히 식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당신의 모습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미련을 두나요? 그들의 마음에 당신의 자리가 없다면 무엇 때문에 생각하나요?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짓밟히지 않도록 하고 감정이 있는 마음은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세요. 사랑을 하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서너 번쯤 아프게 울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너 번쯤 우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단 한 번의 다툼도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란 불가능하니까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거나 밤을 새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고 그러다 보면 원치 않던 아픈 날들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단점들이 약점이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 적지 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낯선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계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세계 일부를 당신에게 공유해 줄 때 당신 또한 자신의 세계 일부를 그에게 공유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매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공유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그것은 우리 자신이 더 강해질 기회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회이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면 극복할 수 없는 끔찍한 일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어야 성장하고 단단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만큼 강하고 냉철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만약 어느 날 사랑부터 일, 가족까지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벼랑 끝에 서서 다른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서둘러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우리를 더욱 방향 잃게 만들 뿐이며 우리 삶의 마침표를 가장 빨리 찍는 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가 자신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내 사랑이 그 사람을 곁에 오래 머물게 하기에 부족했다고 그 사람이 떠나면 우리는 모든 잘못과 나쁜 것들을 스스로에게 돌립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떠나게 한 장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주변 모든 사람에게 더 잘해주기 위해 애쓰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사람들조차 우리를 더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상황을 설명할 방법을 찾느라 허둥댑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나쁜 평판을 스스로 떠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가 자신에게 맞는 일을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에게 맞는 일이 필요하지만 무엇이 맞는 일일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가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일이 맞는 것일까요? 처음부터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가 주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만약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여전히 결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모든 것을 만족시켜 모든 일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습관과 취향에 따라 살고 있는 걸까요? 산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취향을 어리석게 떠받들며 자신의 힘과 시간, 감정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진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면 그럴 가치가 있을까요? 여성은 평온하게 살아야 합니다. 모든 여성은 사회의 분주함 속에서 돌아갈 평온을 찾을 때가 올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지 마세요. 돈은 누구에게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베푸는 법을 배우세요. 친구끼리 돕는 것은 좋은 일이고 도리이지만 돕지 않는다고 해도 당연한 일이니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아무도 당신에게 빚진 사람은 없습니다. 독립적이고 강인하며 낙관적이고 행복한 정신을 기르세요. 결국 자신의 생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자기 자신뿐이니까요. 강인함을 배워야 합니다. 부유함이나 가난함으로 친구를 사귀지 마세요. 그 사람이 수억 원을 가졌다 해도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의 하인으로 만들지 마세요. 세상에는 빵 한 조각이라도 당신을 위해 반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우세요. 이 세상에 순결하고 절개 있는 사랑이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지만 그것은 견우와 직녀,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이야기 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들은 모두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오래 살아가니 지키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일에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당신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이 지구는 당신 한 사람을 위해 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가진 것에 매달리려 하지 마세요. 우리는 기껏해야 홍진 속 나그네일 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려놓는 법을 배우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나무가 아무리 높아도 뿌리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평생 기억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할 때 돈을 빌려준 사람,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준 사람, 고통 속에서 동고동락한 사람, 아플 때 밥을 짓고 약을 타준 사람, 빈손일 때도 진심으로 사랑해준 사람, 아무것도 모를 때 인내심을 갖고 가르쳐준 사람, 항상 감사함을 기억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이고 마음을 얻은 자는 존경받을 것이며 존경받는 자는 품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이는 차, 집,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건강을 해치고 정신이 피폐해지며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이 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쥐고 당신이 지은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며 당신이 번 돈은 다른 사람이 씁니다. 그렇다면 한평생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이는 차, 집,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건강을 해치고 정신이 피폐해지며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을 때 당신이 산 차의 열쇠는 다른 사람이 쥐고 당신이 지은 집에는 다른 사람이 살며 당신이 번 돈은 다른 사람이 씁니다. 그렇다면 한평생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어떤 이는 신분, 지위, 명예라고 말합니다. 신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매일 쫓기고 권력 때문에 끊임없이 싸우며 헛된 명예 때문에 온갖 꾀를 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없을 때 누가 당신의 신분이 높고 낮음을 신경 쓰고, 누가 당신의 지위가 귀하고 천함을 마음에 두며, 누가 당신의 명성이 많고 적음을 궁금해할까요? 100년 후 금은 보화, 넓은 집과 좋은 차, 공명과 이익은 모두 가져갈 수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한 줌 재가 되고, 귀한 자나 천한 자나 모두 하나의 무덤에 묻힙니다. 남자든 여자든 한 줌 뼈만 남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일을 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건강을 지키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선한 씨앗을 심고 평안하고 즐겁게 지내며 정을 깊이 나누는 평안한 한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시각의 차이. 피곤해 보이면 삶에 대한 시각을 바꿔보세요. 압박감을 느끼면 숨 쉴 환경을 바꿔보세요. 의심이 들면 서 있는 곳을 바꿔 평가해보세요. 망설여진다면 선택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울적하다면 상황을 바꿔 기쁨을 찾아보세요. 번뇌를 만나면 생각을 바꿔 해결해보세요. 원망스러울 땐 방법을 바꿔 해결해보세요. 자신감이 없다면 마주할 때 생각을 바꿔보세요. 시각을 조금만 바꾸면 세상의 정이 얼마나 따뜻하고 아름다운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변에 몰려들고, 실패했을 때 아무도 묻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도 여전히 관심을 갖고 안부를 묻는 사람이 진정으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여전히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에게는 절대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변덕스러운 사람은 신경 쓸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의 정이란 그런 것입니다. 거짓된 마음에는 헛된 정이 돌아오고, 진실된 마음만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환난을 겪어야 세상 인심의 따뜻함과 차가움을 알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라야 진심과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용을 베풀되 방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대해서는 진실하되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환영받지 못하면 물러설 줄 알아야 하고, 소중히 여겨지지 않으면 돌아설 줄 알아야 합니다. 볼 수 없는 풍경은 괜찮습니다. 화답 없는 감정이라면 집착하지 마세요. 시간은 무의미한 일에 낭비해서는 안 되고, 감정은 가치 없는 곳에 맡기지 마세요. 당신은 삶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나요? 돈을 중심으로 삼으면 매우 고단할 것입니다. 자식이 전부라고 여기면 지칠 것입니다. 사랑이 삶의 이유라고 생각하면 상처받을 것입니다. 승패를 목표로 삼으면 항상 불안할 것입니다. 나눔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면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만족을 기준으로 삼으면 항상 즐거울 것입니다. 감사를 원동력으로 삼으면 선량해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살지 마세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시간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 시간을 잘라 당신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은 금이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진정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인생에는 두 가지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둘째 날은 당연히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입니다. 당신은 이 두 날을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짧든 길든 말입니다. 당신이 여러 번 들어봤을 법한 아주 익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 선고를 받은 누군가가 인생의 진정한 시간 가치를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여행을 가고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모든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짧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해 꼭 그런 큰일을 겪어야만 할까요? 지금 당장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저는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얼마나 바쁜지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이거나 예언가라서 당신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은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최고의 선수라도 공을 놓칠 수 있지만 슈퍼스타가 슛을 놓치고 주저앉아 한탄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계속 싸워야 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려 골을 넣어야 합니다. 사업가라면요, 백만장자가 파산하고 나서 주저앉아 울고 불며 하늘을 탓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왜 내가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라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실패를 딛고 다음 사업 프로젝트를 위해 정신을 가다듬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항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세요. 맞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가치를 창출하고 자신의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으면 그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돈, 직장, 연인을 잃을까,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한 우리 모두가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은 바로 지금입니다. 내일도, 다음 주도, 내년도 아니고 결혼한 후나 은퇴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아직 이른데 천천히 하지 죽기야 하겠어 라는 생각의 가장 나쁜 점은 이것입니다. 맞습니다. 천천히 한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평생 배우고 일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5년 후에도 당신이 헌신할 힘이 남아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10년 후 당신이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지금처럼 어렵고 도전적인 일을 할 추진력이 있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스티브 잡스가 말했듯이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낭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의 결과물인 도그마에 갇히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만들어내는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삼키게 두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감을 따를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삶의 방식인지 자문해 본 적 있나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들 말합니다. 완벽한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없지만 가치 있는 삶의 최종 목적지는 주변 세상에 좋은 가치를 퍼뜨리고 기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자기 자신, 자신의 영혼, 자신의 감정을 잊을 정도로 희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자의 책, 나 자신에게 보내는 1999개의 편지 중 670번째 편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얼마나 많은 개성을 버리는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이 생명이 결국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하는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진다. 아마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올바르고 온전한 의미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살 자격이 생깁니다. 인생에서 명확히 해야 할 것들.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으로 경험하는 꿈이라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발로 걷는 현실이라는 길입니다. 마음이 현실을 따라잡지 못하면 현실은 빛을 잃고 발걸음이 너무 느리면 꿈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괴로운 일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리석게 정을 주는 것입니다. 만남과 이별에는 모두 정해진 인연이 있으니 순리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군가 우리 곁에 있을 때
그들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공입니다. 어릴 때는 행복이 아주 단순한 것이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단순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랑하고 싶은 것을 사랑하세요. 인생은 너무 많이 기대하기에 실망하고 꿈이 너무 멀기에 쓰러지며 너무 많이 품고 있기에 털어놓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잊을 수 없는 것은 차마 버릴 수 없기 때문이고 어떤 사람은 반드시 잊어야 하는 것은 기억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눈을 너무 믿지 마세요. 때로는 당신이 보는 것이 당신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일 뿐 싫어하는 것은 이미 스쳐 지나갔을 수 있습니다. 사실 오해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잘못 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기회를 잃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이란 본래 수많은 사람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곤 합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장기적인 미래를 잃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통해 얻은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생은 매우 짧아서 후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일의 1분이라도 마음 쓰지 마세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미소 지으며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세요. 인생의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따뜻함을 나누고 삶의 비바람 속에서는 자신에게 낙관을 선물하세요. 삶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잘 조화시킬 줄 안다면 점차 기쁨과 행복이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여행입니다. 경주는 목적지가 중요하지만 여행은 길가의 풍경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좋으면 풍경도 그에 따라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아무리 힘든 일을 겪었더라도 돌아올 수 없는 것은 오직 어제뿐이며 내일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굳게 믿으세요. 평화롭게 살아가세요. 손은 때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싸주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슬픈 것은 세상이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누군가를 놓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찾기 어렵고 버리기 어려우며 잊기도 어렵습니다. 애쓸 필요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을 아는 사람은 당신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 알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앞에서는 진심인 척하지만 등 뒤에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즐겁게 사세요. 인생은 무상하고 짧으니까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만 평온하고 안정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슬픈 일을 겪었어도 결국 잊히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절반은 추억이고 나머지 절반은 계속 나아가야 하는 것이니까요. 즐겁지 않은 일들은 모두 어제에 돌려주고 오늘에게는 믿음과 희망을 선물하며 내일에게는 모든 노력을 보내세요. 모든 일에는 각자의 답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걱정하거나 번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에 따르면 됩니다. 용서와 신뢰. 누군가 고의로 당신을 아프게 했다면 그들을 용서하되 다시는 그들을 믿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지만 만약 맹목적으로 계속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을 상처 입힐 기회를 다시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잘못을 고칠 수 있다고 믿어야 하지만 그것은 삶이 증명하도록 맡겨두세요. 삶에 슬퍼할 이유가 1000가지가 있더라도 자신을 기쁘게 할 만한 1001가지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잔인해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지 가벼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의미한 사람과 일은 모두 잊고 현재 자신의 순간에 충실하며 살아가세요. 스스로를 돌볼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며 꾸준히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앞길에서 빛과 따뜻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놓고 즐겁게 살기. 아마 당신이 그들보다 더 이성적일 수도 있고 그들의 어려움이 당신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고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문제를 너무 주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돼지 한 마리, 양 한 마리,
젖소 한 마리가 같은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주인이 돼지를 꽉 붙잡자 돼지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과 젖소는 돼지의 비명 소리에 불쾌해하며 꾸짖었습니다. 왜 그렇게 야단이야? 주인은 우리도 자주 잡아가지만 우리는 너처럼 소리 지르지 않아. 돼지가 듣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이 너희를 잡는 것과 나를 잡는 것은 달라. 너희에게서는 털과 우유를 얻지만 나를 잡는 것은 내 고기를 얻기 위함이야. 양과 젖소는 그 말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서로 다른 입장에 서 있고 다른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진실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사이의 감정도 더 따뜻하고 가까워지며 오해와 갈등도 줄어들 것입니다. 친구 한 명을 더 만드는 것이 적 한 명을 줄이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세상의 모든 결과는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에는 모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누구의 삶에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흑백을 가리지도 않고 서둘러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데 이는 모두 그 뒤에 숨겨진 원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반드시 그 앞의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흑백을 가리지도 않고 성급하게 비판하면 무심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보면 이 세상이 당신을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이야기가 있고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세계에서 주인공입니다. 이야기가 평온하든 기구하든 각자는 누구와도 같지 않은 혹은 비극적이거나 행복한 이야기를 스스로 겪어내야 합니다. 인생은 무상하며 누구에게나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실화가 있습니다. 한 의사가 전화를 받고 급히 병원으로 수술하러 달려왔습니다. 환자였던 소년의 아버지는 이성을 잃고 의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제 아들이 저 안에서 위독한 걸 모르십니까? 어째서 책임감이 조금도 없으십니까? 의사는 담담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만약 저 응급실에 있는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면 진정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당신 아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소년의 아버지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의사는 다시 평온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드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소년의 아버지는 격분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무심하고 냉담하게 여기는 종류의 사람이기 때문이겠지. 몇 시간 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는 기쁜 얼굴로 수술실을 나오며 소년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아드님은 살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대답할 틈도 없이 의사는 무슨 일이 있으면 간호사에게 물어보세요라고 말하며 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거만할 수가 있지? 내 아들 상태를 물어볼 몇 분도 기다려주지 않다니. 소년의 아버지는 간호사를 향해 불평했습니다. 간호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아드님이 어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가 아드님의 수술을 위해 선생님께 전화했을 때 선생님은 아들의 장례식장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이제 아드님을 살리셨으니 아들의 장례를 마저 치르러 급히 돌아가셔야 합니다. 수근거리는 말들이여, 그들의 삶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어떤 역경과 고통을 겪고 있는지 당신과 나의 입장에서는 아마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그들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의 삶 속 희로애락을 이해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만큼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사는 환경이 다르기에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함부로 비판하거나 평가하여
그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마세요. 진정으로 교양 있고 수양된 사람은 선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돕습니다. 사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생을 돌아봐야 남의 고생을 알고, 자신이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았던 고통과 괴로움을 돌아봐야 다른 사람의 삶도 마찬가지로 풍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왔는지 돌아보면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수양을 아는 사람은 언어의 무게를 이해합니다. 그것은 칼날이 될 수도 장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입장에서만 문제의 한 단면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야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꽃 한 송이가 하나의 세계요, 잎사귀 하나가 하나의 보리수입니다. 사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면 삶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돈, 권력, 외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당신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지고 현재에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변의 작고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위해 존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가진 것과 우주가 우리 각자에게 준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금기시해야 할 것들, 사람으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남을 모욕하는 것, 자식으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부모에게 얹혀 사는 것, 부부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서로를 무시하는 것, 가족으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위아래가 뒤바뀌는 것, 부모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자식을 떠받드는 것, 스승으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건성으로 가르치는 것, 학생으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놀이에 빠지는 것, 관료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 판사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편파적으로 판결하는 것, 경찰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난폭하게 처벌하는 것, 상인으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가짜를 파는 것, 예술가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저속함을 자극하는 것, 배우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저질스러운 연기를 하는 것, 기업가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맹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의사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돈을 탐하는 것, 운전사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경쟁하는 것, 친구로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의심하고 질투하는 것, 사업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 일하면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헛된 명예를 빚는 것, 실수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고집 부리며 바꾸지 않는 것, 학문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게으르고 안일함을 추구하는 것, 처세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교만하고 오만한 것, 식사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탐식하고 저속하게 먹는 것, 대화에서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허풍 떨고 자랑하는 것, 멀리 떠날 때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은 가족을 잇는 것. 스스로를 일깨우세요. 항상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관용을 기르세요. 바다는 온갖 강물을 받아들여 넓어집니다. 친구에게는 지지에 감사하고 경쟁자에게는 그들 덕분에 더 강해졌음에 감사하세요. 이 삶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고 있나요?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가 항상 즐겁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동반자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든 오고 가는 관계에서는 베풀 줄 알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평소에 향을 피우지 않다가 위급할 때 부처님 다리를 붙잡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사람 사이에 정을 쌓는 것도 은행 계좌와 같아서 많이 예금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만났을 때 조급해하지 말고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세요. 화가 날 때는 자신을 여러 입장에 놓아보고 문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큰 일을 작게, 작은 일을 없게 만드세요. 복잡한 일을 만날수록 더 부드럽게 해결해야 하며 결코 간단한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만족할 줄 아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번뇌는 쓸데없는 비교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당연히 당신이 따라갈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멋진 신발이 없다고 불평할 때 걸을 발조차 없는 사람을 기억하세요. 경쟁자가 당신을 화나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그들을 넘어설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뒤돌아서서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는 것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마치 리친개에게 물렸을 때 당신도 똑같이 물어야 분이 풀리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악의적인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부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불평하고 화내기보다는 즐겁고 긍정적으로 마주하세요. 이를 삶이자 예술로 여기면 그것이 가져다주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더 살 수 있다는 것도 복이니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인생은 고작 몇십 년의 짧은 시간인데 자신을 후회 속에 살게 하지 마세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슬퍼해도 하루, 즐거워도 하루입니다. 쓸데없는 시비에 마음 쓰지 않으면 삶은 평온하고 정신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세 가지 일, 세상에는 크게 세 종류의 일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일. 예를 들어 오늘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도울지, 기쁠지 슬플지 등은 모두 자신이 결정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일. 저 사람은 게으르고 그 사람은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그 친구는 나를 속이고 왜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는가 등은 다른 사람이 주관하는 일입니다. 셋째, 하늘의 일. 비바람, 천둥, 천재지변, 역병 등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번뇌는 대부분 자신의 일은 잊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며 하늘의 일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평안하고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간단히 자신의 일만 잘 챙기고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지 않으며 하늘의 일을 방해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 번뇌와 불안을 느낄 때마다 이것이 과연 누구의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해결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면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잔소리를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조금 도와준 것에는 무한히 감사하면서 가까운 사람이 아무리 걱정해줘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쁜 기분과 굳은 표정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향하고 인내와 관용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베풉니다. 분노와 원망을 표현하고 싶을 때 잊지 마세요. 가족은 비바람을 막아주는 평온한 안식처이지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없지만 가족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들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때로는 그 이상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잘해주세요. 그들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만남과 헤어짐은 무상하다. 비 내리는 날 높은 산에 홀로 앉아 끝없이 펼쳐진 허공을 바라보면 온통 하얀 비와 짙은 안개에 휩싸여 있습니다. 돌아갈 길은 보이지 않고 시간은 온전치 못한 모든 기억 위에 희미하고 아득한 색을 더 씌웁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쌓인 시간의 먼지는 이 덧없는 세상을 재처럼 차갑게 만듭니다. 수십 년 인생에서 가장 사람을 괴롭히는 기억을 꼽으라면 사람들은 아마 세월 따라 길어진 이별의 애틋한 기억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왜 행복한 기억이 아니라 영원한 이별의 고통일까요? 사실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통스러운 기억조차 처음에는 모두 행복한 마음이었습니다. 행복이 쓰러지자 그 자리에 끝없는 눈물의 고에 구하가 들어선 것입니다. 한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는 것,
달콤한 행복을 나눌 수 없다는 것, 함께했던 경험과 삶의 나날들을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했던 날들을 뒤로하고 익숙했던 옛 습관들을 버리고 갑자기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고 과거에 행복했던 감정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가장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자신의 심장을 마주하여 처음 사랑의 순수하고 온전한 본질을 똑똑히 보고 진실하게 답해보세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단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였는지, 만약 그 사랑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면 나는 그저 이기적인 사랑을 빌리러 온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새로운 행복을 찾아 떠나기로 선택했을 때 나에게는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랑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인연이 닿았을 뿐이고 우리는 현재 그 누군가의 선택지에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사람을 사랑했다면 당신은 고귀하고 숭고한 사랑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날 문득 사랑을 멈추었을 때 슬퍼하지도 자책하지도 원망하지도 마세요. 함께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소중히 여기며 평안하게 지내세요. 먼 미래를 바라지 마세요.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이 평안하고 온전히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만약 함께 아침 저녁을 보낼 수 없다면 그들이 선택한 행복의 길에 내가 없다 해도 진심으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해 주세요. 한때 사랑했던 옛사람, 만약 그들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윤회의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라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단지 인연이 다하고 빚이 끝났을 뿐입니다. 헤어짐, 물론 슬프고 아프지만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행복이 반드시 영원히 함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고 감, 만남과 헤어짐은 무상하니 그 기한이 얼마나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함께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고요히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서로에게 존재해주고 만족할 줄 아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은 지금 이 생멸하고 유한하며 무상한 현실 속에 존재합니다. 헤어질 뿐,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온 무인을 다해 한 사람을 사랑하며 우리는 함께 존재하기를 맹세합니다. 인연이 닿으면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떠나지 않았다면 나 또한 오지 않았을 것이니 오늘 우리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기를 멈췄다면 나 또한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니 모든 일은 시작하자마자 멈추지 않았을까요? 만남과 이별도 인연의 흐름에 따를 뿐입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오고 감에 얽매이지 않고 무의, 무해, 상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얽매임에서 벗어났는데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집착하며 거짓된 사랑 덩어리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생명의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다면 그 끝은 어땠을까요? 그 사랑은 수많은 생멸 속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한 사람은 잊지 못하고 다른 한 사람은 여전히 애써 간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곁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영원히는 언제까지일까요? 이곳 높은 산 깊은 숲에서 매일 고개 들어 봄이 가는 것을 보고 고개 숙여 겨울을 맞이합니다. 가을 국화는 몇 번이나 일찍 피었다 서둘러지는지 생멸의 바퀴는 여전히 고르게 돌아갑니다. 10년이 지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처음 같을 수는 없습니다. 머리카락은 예전 같지 않고 입술은 더 이상 붉지 않으며 모든 것에 대한 기억도 세월 따라 닳아 없어집니다. 잠시 홍진을 거닐었을 뿐인데 영혼은 이미 몇 번이나 낡아버렸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옛 고향을 찾아가도 그 사람과 나 또한 처음 같을 수는 없습니다. 윤회의 간격, 생사의 갈림길, 단장의 고통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워하며 괴로워하고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가볍게 미소 짓고 평안하게 살며 현재의 마음을 평온하게 두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비록 오온의 형상으로 나타나더라도 마음은 여전히 자유롭고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면 현재는 드넓습니다. 차 한 잔 옆에 선심의 호흡에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어느 평온한 날, 고요한 달, 싱그러운 해에 행복과 사랑이 결코 떠나지 않은 어느 곳에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기억하고 자신의 덕을 기르세요. 아마 우리는 흔히 이런 실수를 저지를 것입니다. 누군가의 호의에 익숙해지다가 어느 날 그가 작은 실수를 하면 그 즉시 나머지 모든 좋은 점을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종종 다른 사람의 결점과 실수를 기억하고 그들의 단점을 들추며 자신이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세상 사람들은 부족해 보이고 관찰할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내가 눈살을 찌푸리고 험상궂은 표정을 지으면 분명 불쾌한 이미지를 돌려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와 상대방 모두 불쾌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사소한 서투름도 내 눈에는 크게 보이고 불만족스러운데도 마주해야 할 때는 마치 눈에 가시, 살에 박힌 바늘처럼 괴롭습니다. 뽑아내야만 편안해집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자기 자신을 벌하는 것과 같아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매일 불쾌함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기억하고 결점에 대해서는 조금 너그러워지세요. 오래 지나면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에 좋은 것만 있다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원망과 고통의 마음을 품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흑과 백을 너무 명확히 가를 필요는 없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사람이 너무 따지면 친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과 다투어 이기면 정이 멀어지고 연인과 따져서 명확해지면 감정이 식어버립니다. 친구와 승부를 겨뤄 이기면 우정마저 남지 않습니다. 논쟁할 때 사람들은 이치만을 향해 달려가지만 잃는 것은 감정이고 남는 것은 상처뿐이라는 것을 잊습니다. 검은 것은 어차피 검고 흰 것은 어차피 흰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시간이 증명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집을 버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이를 판단하며 조금 더 열정적이고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면 삶에는 항상 햇살이 비칠 것이고 평생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자기 성찰의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리라 기대하지도 말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리라 바라지도 마세요. 삶에는 정해진 틀이 없습니다. 맑고 열정적인 마음만 있다면 됩니다. 번뇌를 만나면 스스로 기쁨을 찾고 바쁘더라도 행복을 잊지 마세요. 건강을 잃지 않도록 기억하고 지치면 잠시 멈춰 쉬세요. 삶의 즐거움을 잃지 마세요. 마음속에 항상 목적지를 기억하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안다면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세요. 선한 마음을 기르세요. 일상적인 관계 속에서 모든 것에는 정해진 인연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약 당신이 상대를 보살처럼 여기면 그들은 성스러운 사람이 될 것이고 만약 당신이 상대를 악마처럼 보면 그들은 두려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미소 지으면 즐거운 얼굴을 돌려받고 눈살을 찌푸리고 우울해하면 슬픈 얼굴을 보게 됩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하고 예우하면 부드럽고 정중한 응답을 받을 것이고 경멸하고 호통치면 불만과 무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삶에서 윗사람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아랫사람에게는 관대하며 가족에게는 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너그러우며 원수에게는 용서를 베푸세요. 항상 선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하면 점차 그들도 느끼고 상응하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마음속에 좋은 것들을 품으면 삶의 질도 그에 따라 향상됩니다. 마음이 바뀌면 경치도 마음에 따라 바뀝니다.
마음속의 선함이 충분히 크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 주위로 퍼져나가 달콤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멀어진다면 분명 당신이 너무 바쁘거나 내가 너무 지쳐서일 것입니다. 연락할 시간도 교류할 마음의 여유도 없이 점점 차가워진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멀어진다면 분명 어딘가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말하지 않고 나는 묻지 않고 당신은 모르는 척하고 나는 침묵하고 아무도 먼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멀어진다면 분명 당신이 너무 실망했거나 내 마음이 식어버려서일 것입니다. 둘 다 처음에 관심을 찾을 수 없고 예전에 이해심도 없으며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져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멀어진다면 부디 우리가 함께 울고 웃었고 의미 있는 많은 길을 함께 걸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이제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없더라도 만남의 인연에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멀어진다면 부디 자신을 잘 돌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여기고 생각날 때마다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만 남고 원망이나 아픔은 없기를 바랍니다. 인연은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는 법. 너무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몇 년 후 누가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누가 옛날의 슬픔과 기쁨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인생은 본래 하나의 길입니다. 지나가는 손님이라면 가볍게 손 흔들어 작별하고 자신의 여정을 계속하면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오고 가는 사람은 매우 많습니다. 대부분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 정해진 여정에 따라 서둘러 떠나갑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더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인연을 즐겁게 떠나보내세요. 그러면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손을 놓아주어 고맙습니다. 오늘 이 손이 놓아짐을 목격해야 하는 이유는 옛날 이 손이 무언가를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형의 물건을 쥐고 덧없는 명예를 쥐고 전부라고 여겼던 한 사람의 형상을 쥐고 빛바랜 혹은 즐거웠던 기억들을 쥐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정의 굳은 살, 공황과 불안, 고통과 강박이 내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외에는 무엇이든 쥐고 있는 것은 창조의 자연 법칙에 어긋납니다. 이 세상에 오고 갈 때 두 손은 결코 굳게 쥐어져 있지 않았는데 왜 손바닥 안에만 담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으로 내 인생을 괴롭히고 저 밖에 드넓은 하늘, 광활한 우주,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잊어버렸을까요? 인생관이 좁든 넓든 높든 낮든 두 손으로 얼마나 많이 내려놓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꿈과 현실은 아침 이슬처럼 덧없고 평온은 고요한 매 순간에 있습니다. 슬픔도 기쁨도 침묵하고 행복도 놓아버리면 오직 당사자만이 스스로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행복이나 평온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는 오직 나 자신만이 압니다. 그 사람이 와서 바다와 함께 하자는 맹세로 이 손을 잡았을 때 단지 일시적인 온기가 외로움을 달래준다는 이유만으로 고통일지 희락일지 모를 아득한 곳을 향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만약 손을 잡았다면 잡은 손바닥에 눈을 두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여정에서 얼마나 오래,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만약 험난한 정진이라는 글자 때문에 혹은 기구한 연애이라는 글자 때문에 손을 놓고 헤어지게 되더라도 평온하게 미소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손을 잡고 놓는 것도 인연과 은정의 빛 때문이니 이 업계은 이미 수많은 것, 잽을 거쳐 빌려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의 은혜와 의리로 유한한 인연으로 만났으니 서로를 용서하고 행복을 빌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한때 눈가가 야위고 눈물이 뺨을 적셨으며 사랑의 꽃이 결코 온전히 피지 못했더라도 고통과 행복을 안겨줘 고맙습니다.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윤회의 길을 한 걸음 더 단축하게 해주었으니 지녀 챈로 가는 길, 당신이 손을 놓으니 내가 가는 길 또한 드넓고 광활합니다. 이 세월의 평화는 누구의 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쥐고 놓는 것은 내가 결정합니다. 그의 손을 놓아주기로 선택해준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이별에는 더 이상 눈물색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별의 눈물을 모으면 온 대지를 떠내려가게 할 것이고, 홍진 속 모든 비애를 모으면 온 우주의 허공을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듣는 말이 삼계 고해, 구세는 끝이 없고 인간 세상의 눈물은 멈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스쳐 지나가는 동안 모든 중생은 결코 깨어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많이 사랑해본 사람만이 인간 세상의 번뇌를 절감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사람만이 생이별의 고통을 사무치게 합니다. 하루하루 부서진 심장을 안고 평온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행복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별은 팔고 바쿠 중 하나로, 헤어지는 사람에게 행복과 동시에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하게 한다는 것을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하는 것, 눈물은 오직 그리움 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고통을 겪고 나면 마침내 자신이 너무나 탐해하고 갈망하며 집착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신을 고해로 밀어넣는 문을 여는 것이라면 용감하게 이별의 순간을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고, 함께하는 행복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지는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수많은 곡지 동안 무거운 속세의 짐을 지고 외로운 두 발로 수십 년을 걷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마음에 온전치 못한 사랑 덩어리를 품고 영혼은 윤회의 바다를 떠돌며 단지 옛날에 덧없는 사람을 찾아 헤맬 뿐입니다. 만나서 사랑하게 된 것은 인연의 몫이고, 사랑이 끝나 만나지 못하게 된 것도 의리의리의 몫입니다. 인연은 수천 겁에 걸쳐 시작되니 인과의 배치에 순응하는 것이 하나의 약속 때문에 수백 년을 괴로워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별에 더 이상 눈물색이 없을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이 손을 놓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제의 것은 어제에 그대로 둔다면 오늘과 내일의 평안과 행복은 희미한 과거에 더럽혀지지 않고 여전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별은 더 이상 눈물색이 아닙니다. 이별은 그저 이별일 뿐, 오고 감에 마음 쓰지 마세요. 이곳에는 차가 있고 꽃이 있습니다. 적합함이 곧 행복입니다. 삶에는 많은 일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태양은 당신이 기쁘지 않다고 해서 내일 일찍 떠오르지 않고, 달 또한 당신이 원망한다고 해서 밤늦게 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눈을 가린다고 해서 세상이 어두운 밤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눈을 가린다고 해서 빛이 오직 나만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너무 날카롭지 않은 도끼는 있어도 베어낼 수 없는 풀과 나무는 없습니다. 일에는 단지 사람이 방법을 생각하지 못했을 뿐, 이룰 수 없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원하면 방법을 찾고, 원하지 않으면 이유를 찾습니다. 삶은 물 한 잔과 같아서 뜨겁든 차갑든 적당한 온도가 마시기에 좋고, 맛이 달콤하든 씁쓸하든 입맛에 맞으면 맛있습니다. 선율이 빠르든 느리든 귀에 맞으면 좋은 음악이고, 사계절이 순환하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든 마음에 들면 좋은 계절입니다. 모든 것은 단지 자신에게 적합하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도 있습니다. 당신이 베푼다고 해서 항상 즉시 보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항상 자신만의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미래는 항상 앞에 있으니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자유의 날개를 달아주고 고통과 원망을 넘어 즐거운 사람이 되세요. 세월과 나이를 잊으세요. 시간이 우리를 늙게 만들지 않도록 몇 살이든 정신이 젊다고 느끼면 됩니다. 명예와 이익의 유혹을 극복하세요. 그것들은 본래 몸 밖의 것이고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약간의 명예와 이익을 원하고 서로 차지하려 다투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원망합니다. 사실 단순하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누구에게나 친구 한 명은 있어야 합니다. 재산은 평생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없지만 친구는 때로 평생의 재산이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지 한 명을 두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찾아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친구 한 명을 갖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니
친구를 사귈 때는 질을 중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 안에 기댈 곳을 만드세요. 번뇌를 만났을 때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에게 마음이 평온해질 공간을 주세요. 길가의 작은 야생화들을 보세요. 비록 작지만 서로 아름다움을 뽐내며 세상을 장식합니다. 세상도 문득 아름다워집니다.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세요. 희망이 있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 때문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놓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알아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해서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살면서 진정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유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법을 알기에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돌파구가 있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기에 돌파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하기에 리더십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익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기에 이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배우기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 평온한 삶 속에서 보통만 가지 좋은 일을 해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단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면 숨쉬는 것조차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사람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살고 오늘 자신을 생각할 때 부끄럽지 않으면 됩니다. 시간은 편도와 같아서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삶은 때로 매우 단순합니다. 선택했다면 후회하지 마세요. 사람은 때로 매우 모순적이어서 이해받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꿰뚫어 볼까봐 두려워합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은 많이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통찰하고 나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 기다릴 마음이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당신이 등을 돌리자마자 서둘러 다른 손을 잡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보고 웃는 사람은 많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 진정으로 당신을 품고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만약 과거에 상처받았다면 그만하세요. 그 짐을 미래까지 끌고 가지 마세요. 이미 죽어버린 것은 붙잡지 말고 너무 기대하지도 마세요. 성장이란 상처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단지 얻는 것만이 아니라 분명 많은 것을 대가로 치러야 합니다. 어떤 길은 오직 혼자 가야 하고 어려움과 고통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습니다.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어차피 우리에게는 단 한 번의 삶뿐이니까요. 덧없는 환상을 버리고 지난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꿈꿀 필요도 없습니다. 온 마음을 현재에 집중하세요. 이 순간이 바로 평안입니다. 귀찮음이 정말로 싫은 것일까? 자손들이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때 그것은 그들이 성장하여 당신의 품을 떠났을 때입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때 아마 그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인이 더 이상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때 분명 다른 사람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친구가 필요하지만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넘을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사람은 항상 서로를 필요로 하며 많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렇게 서로 오가며 돕는 동안 수많은 번뇌가 해소되고 유대감이 생기며 흥미로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그러니 당신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 당신을 찾아왔었다면 감사하세요. 역경의 가치.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진정으로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가족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당신이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알아봐 줄까요? 매일 당신과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 일이 생겼을 때 반드시 도와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친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마치 감자가 수레에 가득 차 있어도 빛나는 보석 하나에 비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나에게 빵 하나가 있다면 반을 나눠주는 것은 우정이고 한 입만 먹고 나머지를 다 주는 것은 사랑이며 전부를 주는 것은 모정입니다. 하지만 숨겨놓고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 인심입니다. 남자는
한 번 가난해봐야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여자를 알게 되고, 여자는 한 번 못생겨져봐야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을 남자를 알게 됩니다. 인생에서 한 번 공경에 처해봐야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동행이란 부유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소중함이란 아름답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재산이나 미모를 남길 수 없고 오직 진심만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세월은 감정이나 진리를 낳을 수 없지만 사람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을 잊을 수도 없습니다. 해답은 어떻게가 충분한가에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은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의 요구를 따르지만 마음에는 뇌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은 종종 맹목적이며 우리가 계속 사랑을 베풀고 보답을 바라지 않고 희생만 한다면 우리는 이성을 외면하고 자기 자신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선의와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게 두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균형 잡힌 관계를 지향하고 쌍방향 관계를 지향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누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지, 누가 진정으로 나에게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삶의 평범한 법칙입니다. 사람의 힘과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 모든 사람에게 고르게 나눌 수 없습니다.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사람과 올바른 시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대한 성인들조차 인류 전체에게 사랑을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우리 모두가 위대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신을 위해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살아가세요. 사람은 저마다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아간다면 결코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삶을 부여받았으니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애쓰며 살아가세요. 외부, 세상의 시비는 떨쳐버리세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열등하고 다른 세계, 다른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며 비웃더라도 그들은 각자 개성이 있고 누구도 똑같지 않다는 것을 모릅니다. 만약 똑같다면 영원히 동일시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고 누구도 당신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틀에 박힌 삶을 살며 자아를 잃어버린 것이지 당신 때문이 아니라고 믿으세요. 누구나 동의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은 행동보다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몇 마디 말을 들으면 당신이 보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장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요. 오직 당신만이 당신의 인생에 책임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당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슬퍼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일어서서 그 고통을 돌아봐야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입은 다른 사람의 것이니 그들에게는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귀는 내 것이니 무엇을 들을지는 내가 선택합니다. 비난과 아픈 말 대신 좋은 것들을 선택하여 듣고 행동하세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지 누군가의 뜻에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너무 많이 생각하느라 자신을 너무 손해보게 하지 마세요. 어떤 일은 설명할수록 더 틀려지니 굳이 많이 말해서 피곤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알고 나 자신을 믿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인생의 중요한 소통 기술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성급함과 무심한 말 한마디 때문에 재앙을 만나기도 합니다. 말하기 전에 신중하고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입이 몸을 해치지 않도록. 인간의 가장 큰 실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은 순간의 충동 때문에 큰 일을 망칩니다.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있는 한 아무리 친해도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분노가 이성을 압도하게 두지 마세요. 갈등이 있어야만 우리는 교훈을 얻고 성장합니다. 절대로 세상의 입방아 때문에 살지 마세요.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당신은 그들의 우상이고 그들은 당신에게 좋은 말만 들려줍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은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감정 또한 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반자가 없다면 그것은 짐이 될 뿐입니다. 인생의 비바람 속에서 나 홀로 고독할 뿐입니다. 현재가 그렇다면 미래도 다를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돕는 법을 알고 그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상쾌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의 처세술. 성질이 급하고 입이 거친 사람은 마음씨가 아무리 좋아도 다른 사람들이 꺼려하며 멀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치가 충분하더라도 부드럽게 말해야 합니다. 이치는 곧게, 기호는 부드럽게. 한 번 용서하는 것은 한 번 복을 짓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을수록 복도 커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먼저 자신에게 잘못이 없는지 살피고 말하세요. 이를 만났을 때 많이 말하는 것보다 적게 말하는 것이 낫고 적게 말하는 것보다 적시에 말하는 것이 낫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마세요.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려 하지 않는 사람은 멀리 하세요. 첫 번째 양보는 아량이고 두 번째는 관용이지만 세 번째는 나약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일이 많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말이 많은 것을 경계하세요. 바쁘면 시비를 피할 수 있지만 너무 한가하면 의미 있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등 뒤에서 찔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봤을 때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이 보이는 것을 걱정하세요. 친구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서자마자 다른 사람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웃음거리가 될까 걱정하세요. 소통의 가장 높은 경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가장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도 존중과 인내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해소할 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가장 밝은 것은 태양이고 가장 큰 은혜는 부모님이며 군자는 너그럽고 소인은 늘 계산적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인생에서 적절한 처세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깨달음.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니 쓸 만큼만 있으면 복입니다. 너무 많으면 걱정과 불안의 원인이 됩니다. 집은 살기 위해 있는 것이니 인생의 짐으로 만들지 마세요. 크든 작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즐거우면 됩니다. 집이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향기로운 꽃과 푸른 풀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좋은 위치입니다. 차는 이동수단이니 과시용 도구로 만들지 마세요. 어떤 차를 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게 가고 즐겁게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성은 노력과 수련의 결과이지 특권이 아닙니다. 적당한 명성은 복입니다. 명성이 너무 높고 권세가 너무 강하면 평안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본래 사람을 기르는 것이고 일종의 약이기도 하니 너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먹으면 몸에 좋고 과식하면 자신의 몸을 해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결국 무엇을 깨달을까요? 삶은 반드시 풍족하고 부유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이 의미 있게 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천천히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건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해 볼 만한 10가지 말. 1. 미움받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2. 인연은 책 한 권과 같아서 무심코 읽으면 의미 있는 세부 사항을 많이 놓치지만 너무 진지하게 보면 자신만 지치게 됩니다. 3.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과는 논쟁을 피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정말 어리석은지 구별하기 매우 어려워집니다. 4. 학력은 동메달, 능력은 은메달, 인맥은 금메달,
사고방식은 모든 메달의 왕입니다. 5. 성공은 출발점에서 우위를 차지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전환점을 잘 극복하여 목표를 향해 빠르게 나아가는 사람의 것입니다. 6. 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쓰는 돈은 돈이자 자산이고 보관만 하는 돈은 종이이자 유산입니다. 7. 아름다운 외모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고 물질적 부유함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은 수양된 사람입니다. 8. 모든 감정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은 본능이고 그것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은 본령입니다. 9. 자신이 뱉는 말을 의식해야 합니다. 순간의 흥에 겨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한마디는 추운 세계절 내내 따뜻하게 할 수 있지만 악한 말 한마디는 한여름에도 사람을 춥게 만듭니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민감한 일을 만났을 때는 더욱 신중하게 말하며 쓸데없는 말을 줄이세요. 말로 인해 사람이 원망하게 만들지 않으면 점차 적도 친구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 만약 사람이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삶은 사막처럼 메마를 것입니다. 장미를 선물하면 손에 향기가 남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낮의 태양처럼 모든 곳을 비출 수 있도록 사랑을 널리 나누세요. 노력할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행복은 집이 넓고 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웃음소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꾸며도 행복은 얼마나 많은 달콤한 축하의 말을 듣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프고 약해졌을 때 곁에 와서 나누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당신이 소유한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오직 스스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릴 때는 피가 나는 것이 매우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프든 안 아프든 일단 울고 봤습니다. 어른이 되어서야 눈물이 흐를 때가 피가 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플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생사슬을 제외하면 모든 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어떤 골치 아픈 일을 만나더라도 자신을 괴롭히지 마세요. 아무리 나쁜 일을 겪더라도 비통해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일은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저 전환점일 뿐입니다. 그리고 노력할수록 운이 좋아진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당신은 모든 것을 극복할 것입니다. 인생은 짧고 만남과 헤어짐은 물과 같습니다. 이 기적 같은 삶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인연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로부터의 교훈. 손가락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잘라버릴 수는 없고 모자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머리 크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이 닫히면 자연스럽게 다른 하늘이 열릴 것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보느냐 마느냐입니다. 고통을 느낄 때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할 것은 고집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내려놓으려 하느냐 마느냐입니다. 인생 한평생 사람들은 높은 집과 넓은 문을 갖기 위해 모든 것을 하지만 실제로는 초가집 한 채와 벤치 하나만으로도 편안히 앉아 청아함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판단은 아무리 옳다 해도 양날의 검과 같아서 깊은 정을 끊고 같은 본체 안에 모든 개체 사이에 간격을 만듭니다. 판단하는 습관. 때로 우리는 벚꽃을 보기 위해 수백 리 길을 가지만 막상 도착해서는 예년만큼 만개하지 않은 것에 실망합니다. 몽환적인 벚꽃 숲을 걸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처럼 즐거움과 열정으로 가지 하나하나를 감상하지 못합니다. 현재의 벚꽃을 보면서 과거의 벚꽃을 그리워하니 마음의 허탈함과 서운함이 차오릅니다. 누군가 올해 벚꽃이 어땠냐고 물으면 우리는 주저없이 별로였어, 예년만 못했어 라고 평가합니다. 만약 벚꽃이 그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분명 매우 슬퍼할 것입니다. 비록 올해 예년처럼 만개하지 못했지만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겪어야만 꽃잎을 펼치고 향기를 뿜을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했지만 기후 상황을 자기 뜻대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벚꽃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요구할까요? 우리는 벚꽃을 위해 무엇을 했나요?
아니면 우리 자신이 생태계를 파괴하여 기후가 변덕스럽게 변하게 하고 벚꽃이 그렇게 되도록 한몫한 것은 아닐까요? 잘못은 우리에게 있나요? 아니면 벚꽃에게 있나요? 그리고 올해 벚꽃을 본 모든 사람이 나처럼 불만 가득한 마음이었을까요? 돌아보면 우리는 종종 그렇게 무책임한 평가를 내뱉습니다. 물론 삶에는 균형과 안정을 이루기 위한 원칙이나 기준이 필요하지만 모든 것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각 시대 사회의 의식에 기반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상대적일 뿐입니다. 벚꽃을 감상하거나 아름다움을 즐기는데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만의 평가를 내릴 권리가 있고 그 평가가 해가 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무심한 평가의 태도가 우리가 현실을 맑은 눈으로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현실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비교라는 시선을 더 씌웁니다. 거기에 자아의 호불호 태도까지 더해지면 서로 발전하고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며 우리를 하늘과 땅에 더 가깝게 만드는 평가는 매우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의 평가는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을 보호하려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평가에서 판단으로 가는 거리는 매우 가깝습니다. 평가는 여전히 자신의 시각과 감정에 기반하지만 아직 그 평가가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짓는 성격은 없습니다. 판단처럼요. 평가에 옳고 그름이 있듯이 판단에도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마찬가지로 판단은 종종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죄를 묻기 위한 것이지 격려하기 위한 경우는 드뭅니다. 정의와 법률을 대표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회를 조율하고 그릇된 것이 옳은 것을 압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일 뿐입니다. 사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만큼 청렴하거나 진리를 대표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고 누구에게나 성스러운 자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그들의 한 단면만을 보고 그들의 인간성을 영원히 그렇게 단정짓는 것입니다. 비록 어제 그들이 사랑스럽지 않았고 서투름이나 실수를 저질렀더라도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 상처가 아문 영혼, 변화된 의식 구조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더 이상 올바른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우리가 애써 보지 않으려 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낡은 편견이나 선입견에 집착할수록 우리는 삶의 뒤처진 곳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기적적인 가치를 포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삶이 여전히 무심함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어떤 대상이나 문제를 바라볼 때 자신의 태도를 의식하지 못합니다. 평가를 내릴 때마다 우리는 항상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태도를 동반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물을 때 그들의 신뢰하는 눈빛과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기존 태도 때문에 우리는 평가와 판단을 내리고 싶은 감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면 극찬하고 싫어하면 가차없이 비난하여 듣는 사람, 그것이 완전히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마땅히 우리는 그들이 알고 싶어하는 대상을 직접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 비록 특별한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더라도 우리는 객관적으로 정말 필요하고 올바른 것들만 전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평가일 뿐 반드시 옳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신중하고 현명한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큰 신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의 평가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자신감을 모두 잃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판단 한마디가 그들을 종신형에 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춘향 전의 이몽룡이 성춘향의 정절을 의심하고 섣불리 판단했다면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몽룡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판단의 말을 내뱉기 전에 자존심이나 주관이 경청의 능력을 가려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